이제 최근에 들린 정말 좋은 소식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승격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있었죠. 네, 박수. 네, 물론 이 선진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다른 시각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진작 선진국으로 등록이 되려면 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역대 다른 대통령들은 굳이 그렇게 해봤자 우리들한테 득도 안 되고 우리 농산물을 보호할 수 있는 방편이 없어지기 때문에 굳이 하라고 해도 안 했었던 것인데 이 뭐 XX 정권이 그거를 자기 공로인 것 마냥 해서 농민들 다 굶어 죽게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실도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라고 해도 우리가 안 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대단한 거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나였던 그 저희들이 그러니까 한 국가가 그 개발도상국의 위치에서 선진국의 위치로 승격을 했다라는 것은 역사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희들은 역사 처음 있는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 중에 사실 그런 이야기가 크게 생각이 납니다. 어떠한 그 학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었을 때, 그 한창 전쟁 시기에, 6.25 전쟁 시기에 우리나라를 방문했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민주주의가 꽃필 거라고 하는 것은 시궁창에서 장미꽃이 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당시에 그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에 희망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심지어 그 우리나라를 북한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파견 나온 메가더 장군조차도 이 나라는 원 상태로 회복되는 데만 100년이 걸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거를 뭐 깜짝 놀라게 만들었죠. 저희들이. 그 6.25 전쟁 이후 100년도 아니고 근 50년 정도밖에 안 된 기간에 저희들은 회복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선진국으로 발돋움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단지 선진국으로 하면 저희들은 좀 아쉬웠나 봐요. 전 세계에서 우러러보는 문화강국으로 명실공히한 그 문화강국으로 발전했습니다. 저희들이 문화강국으로 발전했다라는 것도 사실 엄청난 이야기죠.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만의 그냥 자화자찬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다른 나라들, 심지어 전 세계에서 최고의 문화강국으로 꼽히는 영국까지도 인정해주고 있는 상황을 저희들이 만들어냈습니다. 너무 샴페인을 빨리 터뜨리다가 아르헨티나 골 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의 아르헨티나는 사실 옛날에는 뭐 세계 거의 10위권 안에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갔던 엄청난 경제 강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완전히 몰락해서 그냥 후진국의 삶을 살고 있죠. 우리나라도 IMF 때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경제 위기에 아르헨티나처럼 될 수가 있었지만 저희들은 굉장히 뛰어난 하나였던 그 협업 능력으로 이러한 많은 길들을 극복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똑같은 환경에 접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까지 악화되지는 않고 있다는 것. 그거는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위식이 적어도 정치가들이 도대체 무슨 헛짓을 하는지 어느 정도는 현명하게 파악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이 성공은 지금 현 세대의 DNA가 우수하기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지금 현재의 성공이 우리나라 민족 사관에 있어서 우리나라 그 전체 역사에서 유일한 성공이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도 굉장히 슬픈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그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선진국은 선진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이 되는 것이지 이게 운빨로 선진국이 되지는 않는다.
특히 선진국의 그러한 문화라든가 환경을 갖춘 나라들은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언젠가는 자신의 위치로 되돌아오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장 가까운 옆에 나라가 있죠. 일본이 지금은 뭐 미래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정치적으로 몰락해 있어서. 하지만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그렇게 두들겨 맞았는데도 다시 극복한 거는 바로 내부적인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인프라가 아직도 유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결국 오랫동안의 시간이 걸렸지만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고려 역사를 좀 더 자세히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고려 시대 때 요나라를 물리치고 일으켰다라고 하는 고려 시대의 그 황금기는 100년을 이어갔다라고 하는데, 그때 시대의 황금기가 지금 현재 역사에 비교해서 절대로 나았으면 나았지 부족하지는 않은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아시아에서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요나라를 완전히 아작을 내놓는 바람에 요나라는 힘이 너무나 쇠퇴가 돼서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고, 그 밑에 있었던 송나라 역시 항상 그 요나라한테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독자적인 무력으로 뭔가 우위를 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고려는 이러한 그때 당시 아시아의 힘의 균형의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점을 누렸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깜짝 놀랄 일인데, 이미 그때 당시에 고려는 국제적인 국가였다라고 해요. 뭐 우리나라가 약간 그런 부분에서 살짝 교육을 역사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이미 중동에서 상인들이 자유롭게 거래를 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 실크로드의 이점을 저희들이 굉장히 크게 봤다라고 하죠.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최근에 이제 들은 역사의 이야기인데, 조선시대 때, 특히 세종대왕 시대 때의 그 과학을 크게 번창시킨 실질적인 주역은 집현전 학자가 아니라 바로 위구르족 출신의 회교도인들이었다라고 해요. 그것이 우리나라 역사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미 회교도인들이 굉장히 대거 이주를 해왔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반을 만든 하나였던 고려 역사 안에서도 우리나라의 그러한 자체적인 경쟁력이라든가 문화가 뛰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세대는 단지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성장한 건 요행일 뿐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우리 지금 세대 DNA가 너무나 우수해서 그렇지, 이전 세대는 형편없고 무능하고 그리고 남한테 그냥 굽신거리기만 하는 그러한 아주 형편없는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 있지만 제가 깜짝 놀란 게 요새 유튜브 중에서 20대들이 하는 유튜브 중에서 이런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오로지 대한민국의 역사밖에 없다. 그리고 과거의 역사는 우리 것이 아니다. 그 역사를 우리 거다라고 세뇌를 시키려는 인간들은 바로 현 세대의 문제점을 그 젊은 세대들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 과거의 향수에 취해갖고 그냥 자기네들한테 표나 던지게 하려는 그러한 그 생각이 있는 족속들 뿐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것만으로도 제가 깜짝 놀랐을 텐데, 더 크게 놀란 건 그 밑에 좋아요라고 하는 버튼에 압도적으로 좋아요가 달렸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희들이 모르고 있지만 이미 일본이 진행한 우리 어떤 민족에 대한, 한국인이라는 것에 대한 수치심은 사실 상당히 진행이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를 바라볼 때 그 문제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이게 민족적인 결함이 있다라는 식으로 항상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서 가장 어이없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한남이라고 하는 단어죠. 한국 남자. 왜 남녀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왜 꼭 또 민족성을 끼워 넣어서
우리가 뭔가 잘못돼서 또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하느냐. 이 남녀 갈등이라고 하는 것, 남녀 평등에 대한 주제는 우리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전 세계가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오로지 우리나라만의 상황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본래 가치에 대해서 직시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는 교육이 일어나야 된다고 보고, 그것이 바로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의 문화의 가장 핵심은 누가 뭐라고 해도 홍익과 선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익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홍익이라고 하는 분야에 엄청나게 대단한 가치가 숨겨져 있어요. 이 이야기는 또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또 1시간 이상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축소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전 인류와 전 종교와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문명의 그러한 갈등을 초월해서 모든 인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가치관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단지 저희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세계에 있는 모든 그 학자들도 이 홍익이라는 가치를 접했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홍익의 가치를 종교 삼아서 그냥 단순하게 숭배하고 믿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질적인 문제 해결의 과제로 보고 이거를 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 역사 속에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이 바로 선도이죠. 저는 이 선도에 대한 분야를 계속 이제 듣고 볼 때마다 정말 깜짝 놀라는 것이, 우리 민족은 시대를 몇천 년을 초월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도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하나의 어떤 인간관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옛날에 어떤 서구 시대의 이제 모델, 서양의 모델은 그냥 단순하게 사람이 어떤 특정 기술이라든가 특정 지식만 습득하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있다가, 이제 서구의 학자들조차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인성, 그 인간이 함양해야 될 정말로 올바른 가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그것을 그 개개인한테 심어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의 관점으로는 이미 우리는 했는데, 이미 방법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전달하기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이것이 바로 저희들이 이 엘살바도라든지 그 미국이라든지 그런 많은 분야의 우리의 어떤 선도의 사상과 선도의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는, 그것만 보더라도 이것이 얼마만큼 사람의 어떤 그 가치를 더 크게 키워주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하나의 어떤 그 학문이 될 수가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육에 어떻게 보면 모든 문화와 모든 것의 가장 1등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그 뉴욕에서조차도 저희들의 뇌교육에 굉장히 감탄을 하고 점점 더 뇌교육을 배우는 그러한 학교들이 굉장히 크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 뇌교육을 배우면 아이들의 기본적으로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굉장히 무기력감에 있었던 피의식에 가득 찼던 그런 아이들이 자기는 이제 어떠한 존재인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굉장히 크게 높아지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그러한 서로 교류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이죠. 바로 이 뇌교육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도 문화의 그 가치를 현대화시켰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선도에 대해서도 대중적으로 더 많이 연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의 근 30년 동안에서의 국학의 활동을 해왔죠. 이제 이 활동이 빛을 볼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의 여정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마지막 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들은 굉장히 큰 갈림길에 와 있는데, 우리나라의 본연의 가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러한 한국의 가치가 점점 드러나고도 있지만,
그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편향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가 또 점점 더 커져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의 성공이 과거가 그렇게 크게 폄하된 이러한 상태에서 오히려 우리의 과거를 완전히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토양도 갖춰지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지켜왔던 우리의 우수성에 대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또 굉장히 크게 위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했듯이 뿌리가 없는 과거를 잊은 민족한테 미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저희들한테 더 크게 와닿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역할, 그리고 이러한 모임에 대해서 정말 크게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